오사카 여행을 가면 오사카만 여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 천년 고도로 고즈넉한 일본 여행의 정석과도 같은 교토, 클래식한 계양 도시 고베,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도시들이 30분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은 자연스럽게 간사이 지역 전체로 넓어지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오사카, 교토, 고베는 물론 주변 작은 도시까지 일본의 간사이 지역을 여행하는 분들을 위해 만든 지금까지의 영상을 한 편으로 묶어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오사카로 갑니다. 간사이 공항을 나와 열차 타는 곳으로 가면 빨간색 난카이 전철, 파란색 JR이 있습니다. 빨간색 난카이 전철의 종착역은 난바와 그 주변으로 갈 분들이 이용하고요. 파란색 JR은 텐노지, 오사카역, 신오사카역, 멀리 교토까지 갑니다. 난카이 전철은 빠르고 편한 특급 열차 라피트, 지하철과 비슷한 일반 열차 난카이 공항선이 있고요. 두 열차 시간차는 거의 없는데 가격차가 있어요. 라피트는 빨리 가기보다 편하게 가는 열차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JR도 역시 빠르고 편한 특급 열차 하루카, 지하철과 비슷한 일반 열차 간사이 공항선이 있어요. JR의 하루카와 일반 열차는 가격과 시간 모두 차이가 있는 편이에요. 하루카는 비싸면서 빠르고 편한 열차예요. 라피트와 하루카는 열차를 타기 위한 티켓을 따로 구입해야 해요. 미리 예약할 수도 있고 도착해서 구입할 수도 있는데 미리 구입하는 게 조금 더 저렴하고 또 QR로 바로 탑승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구입 링크는 아래 더보기에 남겨놓을게요. 일반 열차는 이코카, 스이카 같은 IC카드가 있다면 IC카드 찍고 탑승하면 되고요. 없다면 지하철 표 사듯이 티켓을 구입합니다. 이렇게 공항에서 한 번에 닿을 수 있는 남쪽의 난바, 북쪽의 우메다가 오사카의 중심이고요. 오사카와 이웃 도시를 연결하는 열차들도 난바, 우메다를 주로 통과해요. 그래서 숙소로 가장 인기가 많은 곳도 난바랑 우메다고요. 오사카 사람들은 난바와 우메다를 각각 남쪽을 뜻하는 미나미, 북쪽을 뜻하는 키타로 불러요. 다만 난바랑 우메다는 주변이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오사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난바에서 우메다까지 지하철로 내정거장 10분 거리고요. 요 사이사이는 난바 우메다보다 조금 더 조용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은 착한 숙소들도 있어요. 숙소 오갈 때 지하철 한 번 정도 더 갈아타는 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꼭 숙소를 난바 우메다로 한정 짓지 말고 두루 살펴보세요. IC카드도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로 치면 티머니 같은 교통카드고 오사카가 속한 JR 서일본은 이코카가 있습니다. 교통카드 역할은 물론 편의점, 요즘은 상점이나 식당 등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일본 IC카드는 전국 호환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구입한 스이카 같은 IC카드도 오사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애플페이 스이카 파스모 이코카도 사용할 수 있고요. 원래 사용하던 IC카드가 있다면 그걸 사용하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 시작합니다. 난바. 앞에서 본 것처럼 난카이 전철을 타면 공항에서 한 번에 갈 수 있어서 오사카가 처음인 분들이 난바를 숙소로 많이 선택합니다. 오사카 남쪽의 대표 번화가로 오사카 하면 가장 먼저 난바의 도톤보리강과 제과회사 에자키 글리코의 글리코사인을 떠올리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외에도 경쟁하듯, 아니 경쟁에 의해 더욱 화려해진 다양한 간판들이 상업의 도시, 미트의 도시 오사카에 왔음을 실감나게 합니다. 강가를 중심으로 맛집들이 줄지어 있고요. 도톤보리강에는 여행객을 태운 배들이 지나요. 난바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여행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만큼 흥은 오르지만 여행객으로 가득한 곳은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나뉘기도 하지요. 대표 관광구역 구경하고 자리를 조금 옮겨 로컬의 분위기가 나는 곳으로 가볼까요? 우라난바. 난바의 뒤쪽이라는 뜻으로 정식 지명은 아니고요. 대충 쿠로모 시장 건너편 요쯤을 우라난바라고 합니다. 도매상가 지역이었다가 쇠퇴했고요. 상가들이 자리를 비운 곳에 작은 가게들이 들어서면서 젊은 층에게 주목받기 시작했대요. 소규모의 개성 강한 저렴한 가게들이 많은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현지인들은 한 가게에서 오래 머무르기보다 장소를 옮겨가면서 조금씩 먹고 마시는 방법을 즐긴다고 합니다. 오사카의 부엌 쿠로몬 시장과 전자상가 덴덴타운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쿠로몬 시장에서는 식료품 등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지만 여행객 입장에서는 해산물, 쿠시카츠 등 일본식 길거리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더 재밌는 곳이에요. 아침 일찍 문을 열어서 저녁에는 또 일찍 닫으니까 저녁 시간은 피하는 게 좋아요.
전자상가 덴덴타운은 도쿄의 아키하바라가 그런 것처럼 오타쿠들의 세계, 애니메이트 등 대표 서브컬처 판매점과 메이드 카페가 오사카에서 가장 많습니다. 난바에서 북쪽으로 걸어 올라가면 이제부터는 쇼핑하기 좋은 동네들이 나옵니다. 신사이바시, 난바에서 지하철로 한 정거장이지만 상점가 구경하면서 도보로 이동합니다. 아케이드 중심 상점가에서 쇼핑할 수 있고 다이마루, 파르코 등 유명 백화점도 있고 장르 없이 다양하게 쇼핑할 수 있어요. 신사이바시에서 서쪽으로 한 블럭 나가면 오사카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다는 미도스지예요. 명품숍이 많고 애플숍도 여기에 있어요. 한 블럭 더 가면 오사카 MZ들의 중심지 아메리카무라예요. 일본은 1970년대부터 미국 서부 문화와 패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아메리카무라도 이때부터 형성된 유행과 패션의 거리입니다. 다양한 상점들, 특히 중고숍도 있고요. 유행이 빠른 곳답게 요즘 유행하는 먹거리도 이 동네에 많아요. 한 블럭 더 가면 조금 더 모던하고 세련된 골목 호리에 지역이에요. 원래는 가구 거리였는데 여기에 카페, 옷가게, 라이프스타일 숍 등이 더해졌고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마음에 드는 숍 한 군데 들어가면 작아도 알차게 쇼핑 잘할 것 같은 동네, 그런 세련된 동네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난바 중심으로 남쪽 쿠로몬 시장과 덴덴타운, 북쪽 신사이바시 호리에까지 동선을 많이 쓰지 않아도 다양한 색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다만 몽땅 걸어 다닌다면 발은 더 아플 테니까 체력 조절 잘해야 돼요.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요도야바시 키타하마, 이 지역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근대 건물이 만든 레트로한 풍경이에요. 일본은행 오사카 지점, 나카노시마 도서관, 중앙공회당 등 100여 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이 동네의 분위기를 딱 잡고 있어요. 두 번째는 키타하마를 중심으로 강변에 늘어선 카페에서의 티타임을 들 수 있겠어요. 지역의 분위기처럼 레트로한 카페도 있고요. 탁 트인 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카페들도 좋아요. 저는 이 분위기가 좋아서 키타하마 근처에 숙소를 잘 예약해요. 마지막 작은 섬 나카노시마에서의 산책도 빼놓을 수 없어요. 오사카시 최초의 공원이라고 하고요. 숙소를 이쪽에 자주 잡는 저는 여기서 아침 산책도 자주 했어요. 요도야바시 키타하마역에서는 개이안 열차를 타고 우지, 교토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여행 가서도 현지 감성 묻은 공원 좋아하는 분들 위해 공원 한 군데만 더 짚고 갈게요. 혼마치역 근처 우츠보 공원. 이른 여름에 장미축제가 열린다고 하고요. 벚꽃도 예쁘죠? 이제 북쪽의 중심 우메다로 왔습니다. 남쪽의 난바가 여행자들로 북적인다면 북쪽의 우메다는 현지인들의 행정, 비즈니스, 쇼핑의 중심지예요. JR 오사카역이 우메다에 있고요. JR은 물론 지하철, 사철, 한큐, 한신 등 많은 열차가 우메다를 통과해요. JR만 오사카라는 영명을 쓰고 그 외 사철과 지하철은 영명으로 우메다를 써요. 지상으로 한신, 한큐, 다이마루 등 백화점과 호텔, 높은 건물들이 들어섰고 지하 세계는 거대한 지하 상가가 있어요. 주유 패스나 오사카 이패스가 있는 분들은 우메다 스카이빌딩 공중정원 전망대도 많이 들릅니다. 단 전에는 6시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했는데 이제 오후 3시 이전에만 무료 입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주유 패스 이용해서 야경 보는 건 좀 힘들어졌고요. 다만 오후 3시 이후에 패스를 보여주면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공중정원 건물 맞은편 기누타니고지 천국미술관도 주유 패스나 오사카 이패스로 이용할 수 있고 쇼핑몰 해파이브에는 빌딩 숲에서 돌아가는 관람차가 있는데 이 관람차 역시 패스로 이용할 수 있어요. 우메다의 새 얼굴이 있습니다. 오사카 엑스포를 앞두고 오사카의 새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역 주변 호텔과 오피스, 상업시설까지 묶은 그랜드 그린 오사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그 중심에 4.5헥타르 잔디 공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동안 길 찾기도 어려웠던 빌딩 숲 중심에 뻥 뚫린 녹지가 생겼다는 게 놀라웠고 아마 여행자들보다는 현지인들이 더 즐겨 찾는 공간이 될 거예요. 그런 오사카 사람들의 일상을 볼 수 있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계속해서 우메다 살펴볼게요. 이런 빌딩 숲에서도 한 블럭 들어가면 현지인들의 감성이 녹아있는 세련된 골목이 있죠. 우메다에서는 차야마치예요. 쇼핑몰 누 차야마치와 우메다 로프트 주변에 빌딩 숲에서 느낀 딱딱한 이미지를 조금 말랑하게 해줄 카페와 숍들이 있습니다.
우메다에서 다시 천천히 걸으면 10여 분 거리에 오래된 카페 골목 나카자키초에 닿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나카자키초역이고요. 골목에 오래된 주택들을 개조한 카페 자파점이 자리해요. 일본 여행 중에는 낮은 건물의 아기자기한 카페에서 차 한잔하는 시간도 놓칠 수 없는 매력템이죠. 오사카 텐만구, 학문의 신을 모시는 곳으로 949년에 창건, 현재 본전은 1843년에 재건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간사이 여행에서 오래된 사찰이나 건축물은 대부분 교토에 가서 보기 때문에 오사카 여행 중에는 인기가 덜한데요. 여기 갈 땐 텐진바시스지 상점가를 지나게 돼요. 약 2.6km의 일본에서 가장 긴 아케이드 상점가로 모두 돌아보려면 40분 정도 걸린대요. 먹거리 상점 다양하게 있는데 음식이 정말 싸요. 식사를 할 계획이 없어도 고로케 나카무라야의 고로케는 하나 드셔보세요. 기모노 체험을 할 수 있는 오사카 주택박물관도 여기에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오사카 성으로 가겠습니다. 1585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화려하게 성을 지었습니다.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와의 전투가 벌어지며 성이 불타버렸고요. 이 전투에서 승리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은 후 1626년에 더 크게 성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성도 벼락과 전쟁으로 몇 차례 훼손됐고요. 지금의 성은 태평양 전쟁 때 파손된 것을 1931년의 모습으로 복원한 거라고 합니다. 천수각 위에 오르면 전망도 내려다 볼 수 있고요. 성도 둘러보고 정원도 둘러보고 시간 여유가 있다면 오사카성 해자를 도는 놀이배 고자분의 놀이배도 타보세요. 고자분의 놀이배도 주유 패스가 있으면 무료로 탑승할 수 있어요. 이쯤에서 주유 패스로 탑승할 수 있는 오사카의 크루즈 짚고 넘어갈게요. 오사카는 물의 도시예요. 옛날부터 풍부한 물과 수로를 중심으로 교통과 경제가 발달했대요. 그러다 수로가 교통의 역할을 하는 시대가 지나고 물의 도시 오사카는 과거가 되는 듯 했지만 2000년대 초부터 도시 재생산업의 하나로 오사카의 물길을 상업과 관광에 활용하고 있어요. 먼저 남바 도톤보리 리버 크루즈. 주유 패스로 이용할 수 있는 크루즈 중에 제일 인기가 많을 거예요. 도톤보리에 있는 돈키호테 앞에서 표를 구입하고 탑승하세요. 주유 패스가 있다면 패스를 보여주고 배 티켓과 교환하고요. 당일 현장에서만 접수 구입할 수 있는데요. 보통 낮에 예약해놓고 저녁에 돌아와 야경과 함께 즐기는 코스가 제일 인기 많아요. 수상버스 아쿠아라이너. 오사카성 부근 오사카조 선착장에서 탑승해 40분간 나카노시마 부근까지 둘러보고 오는 크루즈예요. 주유 패스가 있다면 역시 매표소에서 주유 패스를 보여주고 티켓으로 교환합니다. 이제 남쪽 텐노지로 가볼게요. 오사카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아베노 하루카스와 텐노지 공원, 텐노지 동물원, 레트로 감성 유행을 타고 핫플이 신세카이 츠텐가쿠 등 은근 볼거리가 많은 지역이고요. 교통의 요지예요. 간사이 공항에서도 JR을 타면 텐노지까지 한 번에 왔죠. 한정거장 다음은 신이마미야 역도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도 간사이 공항에서 오는 JR 난카이 전철 모두 정차하고 가까이에 있는 지하철 도부스엔마의 역에서 지하철 빨간색 선, 갈색 선 모두 갈아탈 수 있어요. 그래서 숙소도 많은데 여기가 한때 일본 전국에서 노숙자들이 가장 많이 있던 지역이거든요.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역 근처, 특히 역 북쪽 지역은 안전하지만 밤에는 옛날 으슥함이 조금 남아있기도 하다니까 숙소 정할 때 참고하세요. 그럼 텐노지 지역 살펴봅니다. 아베노 하루카스는 2023년 11월까지 일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작년에 도쿄의 아자부다이 힐즈가 완공되며 일본 최고층 건물이라는 타이틀은 넘겨줬고요. 하지만 오사카에서는 가장 높은 이곳에서 아득한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베노 하루카스는 주유 패스로 입장할 수 없고요. 약간의 할인만 돼요. 맞은편에 텐노지 공원이 있고 가까이에 텐노지 동물원이 있어요. 바로 옆이 신세계라는 뜻의 화려한 동네 신세카이예요. 신세카이는 정식 지명은 아니고요. 오사카는 무려 1900년대 초부터 이 지역을 엔터테인먼트 지역으로 개발했는데요. 1912년에 오사카 최초의 테마파크 루나파크와 함께 하늘로 통하는 건물이라는 뜻의 타워 츠텐가쿠가 세워졌어요. 그때는 그야말로 신세계가 열린 것 같았겠죠. 지금의 츠텐가쿠는 1943년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1956년에 다시 세운 거고요. 이제는 높은 전망대가 너무 많아 추억의 옛 타워로 기억될 뻔했지만 요즘 다시 레트로 붐을 타고 동네 전체가 오사카 핫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망대는 요즘 초고층 전망대에 비하면 다소 소박하지만 주변에 레트로한 풍경이 더해져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은 높이에서 예쁜 오사카를 내려다보니 좋고요. 3층 높이에서 10초 만에 내려오는 슬라이드가 생기며 즐길 거리가 늘었어요. 모두 주유 패스로 이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쪽 베이 지역, 덴포잠 관람차, 레고랜드, 범선형 관광선 산타 마리아 등등 주유 패스나 오사카 이패스가 있으면 알차게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레고랜드와 산타마리아 트와일라이트는 개별 요금 2,000엔 이상이라 잘 이용하면 본전 찾기 너무 쉬워요. 다만 레고랜드는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고 미리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주유 패스로는 이용할 수 없지만 수족관 카이유칸이 있어서 가족 여행객들도 즐겨가고요. 너무 붐비지 않는 쇼핑몰도 있어서 쇼핑하기도 괜찮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서쪽에 있는데 이 둘 사이는 육로 교통은 없고 셔틀보트로 움직여요. 이렇게 오사카를 살펴봤습니다. 오사카는 크지 않아서 하루 이틀이면 주요 관광지는 둘러볼 수 있어요. 이제 남은 여행 일정에 따라서 주변 도시로 여행을 확대해야 하는데요. 먼저 가볼 곳 교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사이 여행의 중심을 오사카가 아닌 교토에 두기도 해요. 교토는 일본의 천년 수도로 우리가 흔히 일본스럽다라고 하는 정적인 풍경의 진수를 담고 있는 곳, 일본에서 세계문화유산, 일본 국내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한 도시이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문화재밖에 없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본 경제 규모 7위권 안에 드는 대도시로 전통을 과거에 남기지 않고 현대화하고 브랜드화한 감각적인 도시예요. 교토에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건 교토가 결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일 거예요. 교토편은 우선 대도시로서의 교토를 여행하는 법, 이어서 교토를 두르고 있는 대표 문화 유적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교토로 갑니다. 교토는 일본의 오랜 수도였어요. 지금의 교토시 부근인 헤이안쿄로 천도한 794년부터 다시 도쿄로 천도한 1869년까지 1100년간 일본의 수도였어요. 일본의 역사를 담은 문화유산은 대부분 교토에 있죠. 전쟁 때 일본 대부분의 문화유산이 파손됐는데 교토는 그 피해도 없어서 유산을 잘 지킬 수 있었고요. 이런 교토는 일본인들에게 역사 속 옛 수도가 아닌 지금도 정신적 수도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과거만 기억하는 도시도 아니에요. 도쿄를 제외한 일본 도시 중 경제, 문화, 생활 탑5 안에 드는 활발한 대도시죠. 역사와 전통이라는 튼튼한 뿌리에 현재의 트렌드를 교토식으로 녹여내는 도시로서의 교토는 일본 다른 도시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의 브랜드 그 자체입니다. 교토로 바로 가겠습니다. 간사이 공항에서 하루카나 버스를 타고 교토로 바로 간다면 JR 교토역에 도착합니다. 또는 일본 다른 도시에서 신칸센 등 열차를 이용해 교토에 간다면 역시 교토역에 닿을 거예요. 도시의 관문인 중심역답게 주변에 숙소도 많아요. 교토역 북쪽 중앙출구로 나가면 큰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이곳이 많은 버스의 기점이라 교토역에서 출발한다면 특히 멀리 갈 때 앉아서 갈 수 있다는 건 좋더라고요. 관광지 구역으로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대부분의 버스가 붐비거든요.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교토타워가 서 있어요. 교토역에서 남북으로 이어지는 가라스마 도리에 교토의 주요 회사, 은행, 방송국 등이 자리해요. 실질적인 여행의 중심지는 교토역에서 2km 정도 떨어진 시조 가와라마치예요. 시조 가와라마치의 본래 뜻은 시조도리와 가와라마치 도리가 교차하는 교차로를 말하지만 의미를 확대해 이 교차로를 중심으로 번화한 일대를 통칭해 시조 가와라마치라고 해요. 오사카에서 오는 열차들 중 JR을 제외한 한큐, 케이안 열차가 모두 이 부근에 정차해요. 오사카와 함께 교토를 여행하고 특히 당일치기로 교토에 다녀가는 분들은 교토역 거치지 않고 시조 가와라마치로 바로 가는 게 좋아요. 감호강을 사이에 두고 150m 거리에 한큐 교토 가와라마치역, 케이안 기온시조역이 있고요. 강을 중심으로 서쪽은 교토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의 중심지고요. 동쪽은 오랜 유흥가인 기온 조금 남쪽에 교토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청수사 기요미즈 데라가 있어요. 주요 관광지를 한번 쭉 훑어보면 분지 지역인 교토는 도시를 두르는 산을 따라 주요 사찰이 자리하고요. 시내에서 조금 서쪽에 니조성, 그리고 남쪽에 천개의 도리 후시미 이나리 신사가 있어요. 교토 외곽은 북쪽 고요한 산골 마을 오하라, 남쪽 녹차의 도시 우지, 여기까지가 이번 교토 영상 1, 2편에서 함께 살펴볼 곳들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은 교토에서 가장 활발한 시조 가와라마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가모강. 시조 가와라마치역, 기온 시조역, 어느 역을 이용하든 시조 가와라마치와 기온을 오가며 반드시 지나게 되는 가모강. 이 강의 존재를 모르고 교토에 첫 발을 디뎌도 범상치 않다 느낄 거고요. 현지인들도 말할 것 없이 사랑하는 장소예요. 교토에 이렇게 갈 곳이 많으니 바쁜 여행자들은 서둘러 강을 지나겠지만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 저 같은 산보 성애자라면 강변을 천천히 걸어봅시다. 걸어도 좋고 잠깐 앉아서 쉬어도 좋고요. 가모 강변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현지인들도 있지만 인근 자전거 대여점에서 자전거를 빌린 여행객도 많아요. 북쪽으로 걸을수록 보행자는 줄어들고 앉을 수 있는 벤치 등은 늘어서 산책을 하기에는 더 좋을 수 있고요. 다시 시조 가와라마치로 와서 동서로 큰 길 시조도리에는 다카시마야 다이마루 등 대형 백화점들이 줄지어 있어요. 이제 골목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로로는 가모강 쪽부터 가모강에서 골목 하나 두고 나타나는 폰토초, 최근 교토 여행 쇼폼에 가장 핫하게 떠오른 골목이 아닐까 싶어요. 가모강을 따라 500m 이어지는 하나마치로, 하나마치란 우리말로 홍등가, 게이샤와 매춘업을 하는 가게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말해요. 물론 지금은 매춘업은 없고요. 그 자리에 옛 느낌을 그대로 살린 식당, 이자카야, 바 등 70여 점포가 있습니다. 다시 안쪽으로 작은 거리 하나 지나면 작은 천 다카세 강이 흘러요. 작아도 예전에는 교통을 담당하는 운하였대요. 여름, 가을, 겨울에도 산책 욕구 불러일으키지만 특히 벚꽃철엔 자연 속에 있는 다른 벚꽃 명소들에 뒤지지 않을 만큼 화사해져요. 안쪽으로 쑥 들어가서 데라마치 상점가. 400년도 훨씬 전부터 이어진 상점가예요. 데라, 절이라는 거리명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 운인의 난으로 황폐화된 교토를 재건하기 위해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찰을 이 지역으로 모으면서 데라마치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17세기부터 이곳을 지켜온 상점과 요즘 트렌디한 카페, 잡화점들이 공존하는 교토에서만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가로로는 길게 먹거리 중심의 니시키 시장이 있어요. 다양한 일본 길거리 음식 먹는 재미가 있고요. 대충 지리가 감이 잡혔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걸어볼게요. 막연히 돌아다니려면 힘드니까 먼저 굵직한 시설들 몇 군데 소개할게요. 교토의 매력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대화한다는 것인데요. 옛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상업시설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곳이 있어요. 리세이 가든 효릭 교토. 옛 리세이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건물 상층부에는 더 게이트 호텔이 들어섰고요. 1층에는 블루보틀 비롯해서 카페와 숍 등이 입점해 있어요. 마당을 그대로 오픈해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마당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작은 도서관도 있는데요. 유료 회원에게는 피크닉 세트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고 해요.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다고 해서 솔깃했다가 가입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 도서관에서 피크닉 세트를 대여한 것인지 따로 준비해온 것인지 작은 마당에는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분들도 꽤 있어요. 우리 발음으로 신풍관, 신푸칸. 교토시의 첫 지정등록 문화재였던 옛 교토 중앙전화국 건물을 리모델링한 복합 상업시설로 일본 최초의 에이스 호텔과 호텔 로비에 스텀프타운 커피가 들어서며 더 화제가 되었고요. 제가 흥미로웠던 건 편집숍 빔즈나 키친헤 등 일본 대표 패션 브랜드와 함께 도쿄에서 시작한 작지만 강한 브랜드들이 이곳에 처음 교토점 문을 열었다는 거였어요. 디엔 디파트먼트 교토. 좋은 디자인이란 오래 쓸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롱라이프 디자인을 추구하는 D&D는 일본 각 지역을 거점으로 그 지역의 좋은 상품을 소개하는데요. 교토점은 사찰 불광사 내의 자리에서 소개하는 물건뿐 아니라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기기에도 좋고요. 함께 운영하는 D&D 식당에서는 교토의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앞서 데라마치 상점가는 40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했죠. 노포들 중 부담 없이 찾아갈 만한 곳도 소개할게요. 1663년에 창업한 큐큐오도. 편지지, 엽서, 문구, 도장 등 일본 지류를 다루는 곳으로 현재 매장은 2020년에 리뉴얼 오픈했어요. (1818년에) 창업해 7대째 상점을 이어오고 있다는 나이토쇼텐. 빗자루, 수세미, 붓 등을 판매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온 병 닦는 솔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좀 멀리 이포도 차호. 1717년에 창업한 고급 차 전문점이에요.
차를 구입할 수도 있고 차실에서 마실 수도 있어요. 가격이나 분위기 등이 단순히 차를 마신다기보다는 일본 차를 경험해 본다는 표현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많이 유명한 곳 위주로 짚었는데 꼭 이곳이 아니더라도 골목골목 진부한 표현으로 숨겨진 보석 같은 곳들이 많고요. 유명한 관광지에 있는 기념품 가게조차 평범하진 않으니까요. 천천히 걸으며 마음에 드는 곳 들러보세요. 커피 이야기 하고 갈게요. 교토는 일본 내에서 1인당 커피와 빵 구매량이 가장 많을 정도로 커피에 진심인 도시예요. 특히 교토의 카페들은 이른 아침 문을 열고 커피와 빵, 샐러드 등으로 구성된 모닝 메뉴를 내놓는데요. 이렇게 모닝 메뉴를 즐길 수 있는 교토의 커피 3대장이 이노다 커피, 오가와 커피, 마이다 커피예요. 이곳들 중 한 곳만 가볼 생각이라면 이노다 커피 본점을 추천해요. 1947년에 창업한 교토 대표 커피숍이고요. 주손님층은 교토의 시니어 세대 그리고 이노다 커피에서 아침을 보내기 위한 여행객들. 오래된 곳이 주는 중후한 느낌과 일본 특유의 정중한 서비스가 더해져서 이래서 교토에서는 이노다 하는구나 느껴져요. 오가와 커피는 본점이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최근 니시키 시장 근처에 창업 70주년을 기념해 옛 분위기에 모던함을 더한 사카마치 니시키점을 오픈해서 요즘 주목받고 있어요. 스마트 커피는 1932년에 스마트 런치룸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고 한 40년 후쯤 그러니까 1970년대쯤에 커피점으로 리뉴얼했대요. 이렇게 수십 년을 가볍게 넘긴 커피집, 주인의 개성으로 승부한 트렌디한 커피집 무궁무진하거든요. 교토에서는 커피를 여행의 테마로 잡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교토에서는 해외의 체인 커피숍들도 도시 분위기에 동화된 매장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하죠. 기요미즈데라 인근 느넨자카의 스타벅스 느넨자카점을 비롯해서 해외 브랜드의 교토화를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럼 시조 가와라마치를 벗어나 교토를 두르고 있는 전역의 문화유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토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도시예요. 대부분의 사찰과 신사, 즉 여행자들이 가는 관광 스팟이 산을 따라 있습니다. 그리고 교토의 지하철은 이 관광지 곳곳을 연결하지 않아요. 유적이 많은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일부러 유적지 근처 지하를 파지 않기도 했고요. 도시인 교토에서 지하철은 아무래도 현지인들의 생활 동선에 맞게 놓여지기도 했어요. 여행객들은 대부분 버스를 타고 관광명소로 가게 되는데요. 모두가 비슷한 동선으로 다니기 때문에 버스는 늘 붐비는 편이에요. 교토의 버스 요금은 시내버스는 230엔, 시외로 나가면 거리에 따라 요금이 추가로 부과돼요. 하루 관광지 몇 군데 다니면 금방 요금이 불어날 거예요. 만일 하루 날 잡아 많은 관광지를 둘러본다면 지하철 버스 1일권을 구매하세요. 1,100엔으로 하루 5번 이상 타면 이득이고요. 구매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버스 타고 하차할 때 기사님에게 직접 구입하는 거예요. 그 밖에 큰 터미널 옆에 있는 티켓 판매소에서도 살 수 있어요. 하루에 버스나 지하철을 5번 이상 타지 않는다거나 다른 열차 교통패스를 이용할 분들은 꼭 구매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청수사, 기요미즈데라를 시작으로 교토 주요 관광지를 살펴볼게요. 교토 여행의 하이라이트죠. 여행 중 시간이 없거나 교토가 취향이 아니라 관광지 중 단 한 곳만 본다면 대부분 기요미즈데라를 택해요. 역사적으로도 절 자체의 미모도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나 접근성도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나거든요. 한자를 우리 발음으로 읽으면 청수사, 맑은 물을 뜻하는 사찰명은 사찰 내의 오토와 폭포에서 유래됐고요. 이 물이 건강, 학업, 연애 등등 다 이루어준다고 해서 예전부터 소원 빌러 많이들 찾았대요. 778년 건립한 교토에서 가장 오래된 절 중 하나고 다만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물은 1633년에 재건한 거예요. 기요미즈 무대라고 불리는 본당은 지상 13m 높이에 일본의 건축 기법인 가케츠쿠리로 지어졌어요. 가케츠쿠리는 가파른 언덕이나 절벽에 못을 사용하지 않고 엮은 거대한 기둥과 보가 건축물을 지지하도록 하는 일본의 건축 기법이에요. 이렇게 지은 덕에 마치 공중부양하고 있는 것 같은 건축물은 그저 보기만 해도 웅장하고 신비롭고 자연과도 조화롭게 어우러지죠. 더불어 이렇게 기둥에 의지해 공중에 떠 있는 덕분에 지진이 와도 유연하게 흔들려 내진에도 강했고요. 목조 건물의 취약점인 습기에도 강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었어요. 기요미즈데라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유에는 이렇게 독창적인 건축기법도 포함돼요. 1년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워낙 많은 사람이 방문해 조금이라도 한적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이른 아침에 방문하는 게 좋고요. 해가 일찍 지는 계절에는 이곳에서 보는 일몰도 예뻐서 저는 어스름 저녁빛 있을 때 가는 것도 좋아해요.
1년 중 가장 인기가 많을 때는 가을 단풍철이고 단풍철에는 야간 개장도 해요. 기요미즈데라는 사찰 자체도 인기지만 사찰까지 오르는 길이 교토를 느낄 수 있는 여행법이기도 해요. 버스를 타고 바로 기요미즈데라로 간다면 히가시 오지도류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기요미즈 자카를 따라 오르게 될 거예요. 기요미즈데라로 향하는 참백길로 지금은 상점과 기념품 가게가 된 나지막한 목조 건물들이 이어져요. 그 중에서도 백미는 니넨자카, 산넨자카인데요. 이 포인트가 정확히 어디인지 몰라도 기요미즈데라에서 내려가다 보면 유난히 정체되는 내리막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스타벅스 니넨자카점과 야사카이 탑이 보이면서 여기가 거기구나 도착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내려가면 네네노미치, 길에는 납작한 돌 이시다다미를 깔고 일부러 전신주도 없애고 고즈넉한 느낌을 살렸어요. 이렇게 천천히 산책하다 보면 우리는 기온에 도착합니다. 그럼 기온입니다. 교토가 수도였던 시절부터 교토 상업의 중심지였고 그때의 분위기가 남아있는 지금은 교토의 대표 관광 명소예요. 기온이 기온으로 불리는 이유는 기온 중심에 있는 656년에 지은 야사카 신사 때문인데요. 야사카 신사의 옛 이름이 기온 신사였거든요. 기온이 상업적으로 활발해진 이유도 기온 신사에 참배하러 오는 이들을 위한 찻집이나 쉴 곳이 늘면서부터예요. 일본 전국에 많은 기온 신사가 있는데 그중 야사카 신사가 총 본사예요. 877년경 교토의 전염병이 극심했을 때 기온 신사에서 기도를 올리자 전염병이 멈춘 것을 계기로 매년 7월이면 기온에서는 축제에 가까운 의식 행사를 열고요. 지금까지도 기온 축제, 기온 맛쓰리라는 이름으로 매년 7월이면 축제가 열려요. 기온 맛쓰리는 일본 3대 맛쓰리 중 하나예요. 야사카 신사는 24시간 문이 열려있고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라 밤에도 많은 사람이 찾고요. 특히 밤의 분위기도 좋아요. 야사카 신사와 이어지는 마루야마 공원은 봄철에 자리를 펴고 먹고 마시는 일본식 벚꽃놀이 하나미를 즐기는 대표 벚꽃 명소예요. 기온을 대표하는 거리는 하나미코지, 오랜 목조 건물에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어요. 이렇게 큰 길도 매력적이지만 사이사이 작은 골목들에 꾸미지 않은 찐 교토 감성이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기온 주변의 사유지와 골목은 촬영이 금지되어서 저도 요즘 영상이나 사진 자료는 넣지 않겠습니다. 기온에 가시면 기온의 작은 골목들과 특유의 풍경, 분위기도 눈에 많이 담아오세요. 기온 서쪽에는 가모강이 흐르고요. 가모강을 건너면 요즘 교토의 최대 번화가 시조 가와라마치예요. 교토에 간다면 이렇게 일단 청수사와 기온을 기본으로 보고 일정에 따라 동선에 따라 그 밖의 사찰들 중 마음에 가는 곳을 둘러보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 3곳을 깊이 볼게요. 살펴볼 사찰들은 모두 우리나라 고려 말에서 조선 중기와 겹치는 시기인 일본 무로마치 시대에 지어졌고요. 무로마치 시대는 막부, 즉 군사정권이 왕까지 바꿨던 시기로 왕권은 상징적이었고 막부의 힘이 강했고요. 오랫동안 크고 작은 내전은 있었지만 문화 경제적으로는 크게 성장해 일본의 기틀을 다진 시기라고 합니다. 금각사, 정식 명칭은 로쿠온지. 1397년 무로마치 시대의 전성기에 지어진 절로 화려하고 정교한 건축이 특징이에요. 절을 지은 3대 쇼군이 그의 별장으로 지었는데 권력이 막강했던 만큼 당시 왕궁에 버금가는 규모로 짓고 외벽은 금박으로 칠해 금각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다만 원래의 건물은 1950년에 방화로 소실되고 지금의 금각사는 1955년에 다시 지어진 거예요. 정원도 볼게요. 금박으로 덮인 건축물을 보고 나서 금각사를 비추는 연못과 정원을 산책하는 것도 빼먹으면 안 되는데요. 금각사에서 볼 수 있는 정원 양식을 일본에서는 지천회요식이라고 해요. 연못을 중심으로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둘러있고 연못에는 작은 섬과 다리, 정자 등을 놓고 사계절 식물을 심어 마치 자연을 축소해 놓은 듯 연출하는 게 특징이에요. 일본의 대표 정원 양식이고 교토는 물론 일본 주요 정원들 중에 지천회요식이 많아요. 금각사에서 멀지 않은 료안지, 용안사, 버스로는 세정거장 천천히 걷는다면 20분 정도 걸려요. 금각사에서 화려한 건축물을 보고 정원을 산책했는데요. 료안지의 정원은 산책을 위한 정원이 아닌 감상, 명상, 사색을 하는 정원이에요. 이런 정원 양식을 가레산스이라고 해요.
물 없이 모래와 돌을 이용해서 산과 강, 우주의 흐름을 표현하는 정원으로 하얀 모래가 각도에 따라 빛을 받으며 다양한 흐름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와 연출 등이 세심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특히 이곳은 어떤 각도에서도 정원에 있는 15개의 돌을 모두 볼 수 없어서 더 오묘하게 느껴져요. 가레산스이가 유행한 건 전쟁이 많았던 무로마치 시대에 특히 1467년 온인의 난으로 교토가 황폐화되고 작은 공간에 조경을 하기 시작하면서예요. 연못이나 나무가 있는 정원에 비해 많은 힘과 돈을 들이지 않고 빠르게 복원할 수 있어서 더욱 매력을 느꼈다고 해요. 이후로 다시 연못이 있는 정원이 주류가 되었고 가레산스이는 이 시기 교토의 독특한 양식으로 꼽혀요. 은각사로 갑니다. 두 사찰과는 떨어져 있어요. 15세기 후반에 금각사를 지은 아시카가 요시미치의 자손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지은 금각사와 짝을 이루어 은각사라고 불리지만 금각사처럼 은으로 덮인 건 아니고요. 정식 명칭은 지쇼지예요. 구글 맵에서도 지쇼지로 검색해야 나와요. 은각사는 무로마치 시대의 전성기가 지나고 큰 전쟁도 치르고 점점 쇠퇴할 때 지어졌고요. 먹고 살기 바쁠 때라 화려함 대신 소박한 미를 추구했어요. 은각사에서 보여지는 이런 소박한 미를 와비사비라고 하는데요. 불완전한 것, 완성도가 높은 것보다는 조금 아쉬운 듯 소박한 미를 추구하는 것을 뜻해요. 와비사비의 어원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설이 있고 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나무, 물, 모래 등 자연의 소재에서 오는 아름다움과 자연의 변화에 따라 사물을 바라보고 즐기는 마음 등을 와비사비라 할 수 있어요. 은각사에서는 다소 소박해 보이지만 와비사비의 미가 표현된 건축물과 정원을 천천히 감상해보세요. 은각사는 상점을 지나 낮은 돌담, 긴 골목을 통과하면 입구에 닿는데요. 이 길을 은각사에 도착할 때까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길로 삼는다고 합니다. 정원을 지나 가장 높은 곳에서는 마을을 내려다 볼 수 있어요. 은각사까지 갔다면 함께 찾는 곳이 바로 아래 철학의 길이에요. 혹은 은각사를 안 가도 저처럼 산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철학의 길만 찾기도 해요. 일본의 유명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 등 많은 철학자들이 산책하던 길이라 철학의 길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어디든 여행객으로 붐비는 교토에서 의외로 한적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인데요. 다만 벚꽃철은 엄청 붐벼요. 오늘 소개한 사찰의 매력 중 여러분은 어떤 곳이 가장 취향에 맞으시나요? 다음 여행의 선택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은각사까지 온 김에 가까운 이치조지 잠깐 들러볼게요. 이치조지는 케이분샤 서점 하나로 유명해진 동네예요. 케이분샤는 오래전에 해외 매체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중 하나로 꼽으면서 유명해졌는데요. 우리나라 여행자들에게 막 입소문을 탈 때만 해도 아직 독립서점이 많지 않을 때라 더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애초 일본인들에게 유명해진 건 예쁜 내외관뿐 아니라 뛰어난 큐레이션 때문이에요. 베스트셀러 위주가 아닌 서점원이 독창적으로 꾸린 서가가 애서가들을 불러 모았어요. 케이분샤의 이야기를 담은 책도 있는데요. 책 제목처럼 거리, 동네를 바꾼 교토의 작은 가게 대표쯤 되겠습니다. 외국인은 우리는 서점의 큐레이션까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곳은 생활 소품이나 문구류도 함께 있어서 두루 둘러보기 좋을 거예요. 이치조지에는 맛있는 라멘집이 많거든요. 이 부근에 라멘 가도가 형성돼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다시 시내 쪽으로 왔습니다. 대표 관광지 빠르게 짚을게요. 헤이안신궁 1895년에 헤이안천도 즉 교토로 수도를 옮긴 지 1100주년을 기념해 지은 신궁이에요. 헤이안신궁을 지을 때 수도는 이미 도쿄로 옮겨갔고요. 8세기에 지어졌던 헤이안 시대의 궁을 모방해 지어 일본의 전통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꼽혀요. 가까이에 교토 대표 미술관 쿄세라 미술관이 있고요. 서점 좋아하는 분들 중에 쯔타야 팬도 많죠. 교토 쯔타야도 헤이안신궁 근처에 있어요. 시내 또 하나의 대표 문화재 니조성으로 가겠습니다. 앞에서 사찰들 보면서 무로마치 시대에 지어졌다고 했죠. 니조성은 그 다음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에도 시대에 지어졌어요. 에도는 지금의 도쿄 지역이고 나라의 중심도 에도로 옮겨가던 시기예요. 니조성은 에도 막부의 창시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당시 수도였던 교토에도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었는데요.
그도 권력이 막강했던 만큼 그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엄청 크게 지었고요. 건축물, 해자, 정원 모두 일본의 전통 미를 잘 보여주는 곳으로 꼽혀요. 엄청 넓어서 다 둘러보려면 꽤 시간이 소요되고요. 성 내에 복습, 지천회유식 정원에 자리한 찻집이 있어요. 그리고 니주성 주변은 카페거리로 불릴 만큼 예쁜 카페들이 많거든요. 어느 한 골목에 다 모여있는 건 아니고 골목 사이사이 주택가 사이 개성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요. 니조성 주변 카페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곳 찾아보세요. 계속해서 외곽에 있는 지역들 살펴볼게요. 서쪽 아라시야마로 갑니다. 멀리 있지만 주변에 JR 한큐 란덴 열차역이 있고 버스를 타고도 갈 수 있어서 교통편은 다양하고요. 예전에는 한큐 패스를 이용하면 오사카에서 저렴하게 당일치기가 가능했는데 한큐 패스는 없어졌더라고요. 패스는 이용할 수 없지만 한큐 열차를 타면 오사카에서도 쉽게 올 수 있어요. 그중 란덴 열차역은 기모노 포레스트라는 작은 공원이 있어요. 마치 기모노를 두른 듯한 기둥의 천은 교토의 전통 염색 기법인 쿄유젠으로 염색했어요. 조명이 켜지면 더 은은한 느낌이 나니까 저녁까지 아라시야마에 계실 분들은 들러보세요. 교토 중심지에서 란덴 열차가 서는 곳은 시조 오미야역으로 교토 가와라마치역과는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미 아라시야마에 다녀온 분들에게 어디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라고 묻는다면 아라시야마는 여기가 메인이다 라고 고르기 힘들 만큼 상징 같은 풍경들이 많아요. 먼저 오이가와와 도게스교, 도월교. 오이가와는 가스라가와라고도 불리는데요. 지점에 따라 그 명칭이 달라서 그래요. 도게츠교가 있는 지점은 오이가와, 상류는 호즈가와, 그리고 도게츠교 하류는 가스라가와라고 불러요. 우리 발음으로 도월교는 다리를 건너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보수하면서 하부는 철근을 썼지만 난간 부분은 여전히 옛 디자인과 목조를 사용해 아라시야마의 자연에 동화돼 있어요. 다리를 건너 들어가면 사찰, 호린지, 법륜사, 그리고 원숭이 공원 등이 있고요. 강에서는 배를 타고 뱃놀이를 즐길 수도 있어요. 강 건너기 전 아라시야마를 대표하는 주요 스팟이 있는데요. 아라시야마 치쿠린 대나무숲. 아라시야마는 물론 교토를 대표하는 장면 중 하나죠. 쭉 뻗은 대나무들과 햇살이 오묘한 조합을 만들어내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SNS에서 보는 것처럼 잘 연출된 분위기를 느끼려면 이른 아침에나 찾아야 할 거예요. 대나무 숲을 지나다 보면 텐류지 천룡사의 입구를 만나는데요. 14세기 중반에 지어진 사찰로 세계 문화유산이고 사찰 내에는 지천회의식 정원으로 유명한 소겐치 정원이 있어요. 시간이 넉넉해 외곽까지 즐기고 싶다면 사가노 토로코 열차를 타고 산속을 달리는 것도 좋은데요. 인기가 많아서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고요. 비수기에는 예매 없이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약할 수 있는 주소는 아래 더보기에 남겨놓을게요. 남쪽으로 갑니다. 후시미 이나리. 교토 하면 떠오르는 대표 장면 중 하나인 1000개의 도리가 이어지는 후시미 이나리 신사는 남쪽에 있습니다. 수많은 인증샷이 나오는 곳이지만 여기도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대로 사진을 찍으려면 아침 일찍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럼 이 토리이란 무엇일까요? 주로 신사의 입구에 있는 토리이는 세속의 구역에서 신성한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자 경계를 나타내는데요. 후시미 이나리 신사의 토리이가 1000개나 되는 이유는 에도 시대 때 소원을 이루기 위해 혹은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의미로 하나씩 봉헌을 한 결과 이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후시미 이나리 신사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신사 중 하나인 이나리 신사의 총본사고요. 이나리 신사는 쌀과 농사, 풍요로움 등을 관장하는 신을 모셔요. 후시미 이나리 신사의 경우 많은 신사의 중추가 되는 곳으로 일반 신사, 진자와는 다른 대사, 타이샤예요. 후시미 이나리 신사 주변에는 JR 이나리역, K안 후시미 이나리역 이렇게 두 개의 역이 있는데요. JR 이나리역은 JR 나라선을 타고 사슴공원이 있는 나라, 우지, 교토역과 이어지고요. K안 후시미 이나리역의 K안 본선은 교토 기온시조 등 교토 시내와 오사카 요도야바시, 키타하마 등과 이어져요. 한번 환승이 필요하지만 역시 우지까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오사카, 우지, 교토 중심을 연결하는 K안 패스를 이용하면 오사카에서 이 루트로 당일치기 알뜰 여행도 가능해요. 패스 구매처는 아래 더보기에 남겨놓을게요. 그럼 우지로 갑니다. 교토는 차가 발달한 곳이에요. 토양과 기후도 차 재배하기에 적합했고요. 옛부터 교토 왕족 귀족들도 차를 즐겨서 우지에서는 질 좋은 고급차를 생산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지차는 일본에서 고급차로 꼽혀요.
아라시야마처럼 흐르는 강과 산세를 즐기기 좋은 곳이고요. 우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은 묘도인. 1052년에 지어진 묘도인은 일본의 고대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건물이고요. 역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시벤 동전에 새겨진 주인공이기도 해요. 그 외 박물관과 신사, 사찰 등 다른 볼거리도 풍부해요. 강을 따라 천천히 산책하며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을 즐기고 무엇보다 사계절 모두 차와 차를 이용한 디저트를 즐겨요. 이번 교토 여행 마지막 장소입니다. 북쪽 멀리 오하라로 갈게요. 오하라는 도시를 벗어난 때묻지 않은 산속 마을이에요. 고요한 일본 시골 마을 찾는 재미가 더해져요. 오하라도 다른 곳들처럼 주요 명소라면 절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찰은 산제닌으로 정원이 무척 예쁘고요. 봄, 가을에도 물론 좋지만 여름엔 수국으로도 유명해요. 오하라는 넓은 지역이라 오하라 갈 때는 구글에서 산제닌으로 검색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교토 시내에서 출발하면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려요. 거리가 멀다는 건 그만큼 교통비가 많이 든다는 것. 오하라를 계획에 두고 있다면 꼭 교토 버스, 지하철 1일권을 구입하세요. 이렇게 교토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번엔 고베인데요. 고베는 25년도에 직항이 생기며 더 가까워졌어요. 고베에 직항이 열렸죠. 솔깃하신 분들 중엔 이런 궁금증 있을 수도 있어요. 가까운 오사카에 간사이 공항이 있는데 굳이 고베로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 고베에서 여행 시작하면 뭐가 다를까? 그리고 고베만의 매력은 뭘까?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부분, 고베를 중심에 둔 서일본 여행 이야기를 해볼게요. 특히 오사카와 비교했을 때 고베라는 선택이 어떤 결이 다른지 같이 감 잡아봐요. 먼저 우리가 선택한 고베 스펙을 알아봅니다. 고베는 효고현의 중심 도시로 인구 약 150만의 일본 상위권 대도시예요. 오사카는 에도 시대부터 발달한 상업의 도시고 고베는 메이지 시대 개항 이후 발달한 무역항, 외국 문화 유입의 도시예요. 앞쪽으로는 바다, 뒤쪽으로는 산이 도시를 감싸고 있는 독특한 지형 덕에 자연과 어우러진 여유로운 공간이 많고요. 개항 직후의 클래식한 분위기, 그리고 간사이 지역의 오랜 부유층들이 고베에 자리를 잡으며 전반적으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도시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거기에 우리는 여행의 중심을 오사카보다 서쪽으로 옮겨와 오사카에서는 접근할 마음 먹기 쉽지 않았던 서쪽 도시들로도 향해 볼 수 있죠. 그럼 고베를 센터에 둔 서일본 여행 함께 출발합니다. 한국에서 고베까지 1시간 40분, 간사이 공항과 비교해 가장 큰 장점, 공항 자체가 크지 않아서 복잡하지 않아요. 시내까지도 포트라이너를 타고 20분이면 도착해요. 초반에 공항 이동에 힘 빼지 않는 거, 이게 은근 큰 차이를 만들 거예요. 포트라이너를 타고 도착한 곳은 산노미야역. 고베는 산노미야가 중심이에요. 고베 현지인들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맛집, 쇼핑, 카페, 교통이 모두 모여 있어요. 산노미야역은 JR, 한큐, 한신이 모이는 환승 거점이에요. 오사카, 히메지, 오카야마 같은 인근 도시나 고베 시내 주요 관광지로 이동하기도 편해요. 다만 신칸센은 JR 신고베역을 이용해요. 산노미야역에서 지하철로 한 정거장 약 1.2km 거리고요. 지형이 높아서 위쪽, 그러니까 신고베역 쪽에서 기타노이진칸 거리를 걸으며 산노미야역 쪽으로 내려오는 코스가 체력이 덜 들어요. 그래서 추천하는 코스는 이렇게. 기타노이진칸. 1880년대 후반 고베가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하며 많은 외국인들이 고베, 그 중에서도 산기슭에 있는 키타노 지역에 유럽 각국 스타일의 저택을 지었어요. 이진칸, 당시 외국인들이 살던 큰 저택을 말해요. 당시의 건물들은 현재 소규모 박물관으로 활용하거나 내부를 공개하는 곳도 있어요. 대부분 유료지만 외관만 봐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거리 자체가 하나의 산책 코스로 여겨져요. 이런 분위기를 가장 가볍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스타벅스 키타노 이진칸 점이에요. 당시 저택의 내부, 외부를 그대로 살렸는데요. 이제는 지역 특색을 살린 스타벅스나 다른 카페들이 곳곳에 많지만 오픈 당시에는 관광지급 인기를 끌었어요. 시내에서 시간 여유가 있다면 신고베역 근처의 누노비키 허브엔을 가볍게 둘러보는 것도 괜찮아요. 누노비키 허브엔은 산속 경사면을 따라 조성된 정원이에요.
로프웨이를 타고 올라가면 가장 먼저 위쪽에 전망대와 허브 카페가 있고 로프웨이 중간 정류장까지 걸어 내려가며 계절별 꽃과 허브 정원을 따라 산책할 수 있는 구조예요. 자연, 전망, 휴식이 한 장소에서 가능한 곳. 이렇게 도시 분위기도 여유롭지만 특히나 고베에는 다른 대도시에는 없는 특급 경기가 있어요. 먼저 온천. 일본에서 가장 오랜 온천 중 하나로 꼽히는 아리마 온천이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있어요. 지하철 열차만으로 가볍게 갈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장점이에요. 1000년이 넘은 온천 마을로 보습, 피부 미용, 혈액순환 등의 효과가 좋은 금색빛의 금천, 면역력 향상에 좋은 은천, 희귀한 온천수를 동시에 즐기는 것으로 유명해요. 여느 온천 마을처럼 하루 숙박을 해도 좋지만 시내와 워낙 가까워 온천을 이용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히메지성. 오사카 중심으로 여행할 때는 저 히메지에 진짜 예쁜 성이 있다던데 일반 열차를 타면 1시간 이상 걸리고 신칸센을 타자니 요금이 비싸서 성 하나 보러 저기까지 돈 들여 가야 하나 망설여졌던 히메지성. 산노미야에서 출발하면 히메지역까지 40분으로 시간이 줄어듭니다. 히메지성은 일본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성으로 꼽혀요. 눈부신 하얀 외관 덕분에 백로성이라는 별명도 있고 멀리서 보면 우아한 새처럼 보이기도 해요. 히메지성을 처음 마주하고 가장 먼저 역시 예쁘다는 감탄이 나왔고요. 성을 돌아보는 동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얘는 왜 이렇게 예쁘고 왜 이렇게 멀쩡하지? 히메지성은 1300년대 처음 세워져 전쟁이 계속되던 일본 전국시대 말기에 지금의 모습으로 정비되었어요. 큰 전투를 겪지 않았고요. 큰 전투를 겪지는 않았지만 급경사와 급회전이 반복되는 미로형 구조 덕분에 누가 쳐들어와도 쉽게 들어설 수 없는 구조예요. 한 번도 외적에게 함락된 적이 없고 화재, 자연재해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원형에 가깝게 보존돼 있어요. 기술적, 미적 완성도와 보존 상태, 역사적 상징성 등을 인정받아 1993년 천수각을 포함해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일본 성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히메지성 옆에는 옛 일본 건축과 정원을 재현한 정원이 있어요. 전통적인 관광템 좋아하는 분들은 히메지성과 함께 둘러보세요. 야경. 고베하면 야경을 빼놓기 어렵죠. 특히 산에서 내려다보는 고베의 밤은 일본 3대 야경으로 꼽히기도 해요. 이렇게 산 정상에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로코산, 마야산 두 군데가 있어요. 가는 법이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산에서 내려다보는 고베의 밤은 분명 매력이 있습니다. 계절별, 요일별로 케이블카 운영 시간이 달라지기도 해요. 로코산, 마야산 케이블카 공홈은 아래 더보기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가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고베의 야경을 담당하는 또 다른 스팟은 하버랜드. 고베 포트타워, 대관람차, 쇼핑몰 모자이크가 한눈에 어우러지는 뷰. 분위기 보장되는 데이트 코스, 야경 산책로. 고베 여행이 은근히 여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버랜드 가까이에 한때 고베 패션의 중심지였던 모토마치가 있어요. 고급 부티크와 유럽풍 감성으로 유명했고 지금도 세련된 중년층, 골목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이 근처엔 계양도시에 빠지지 않는 차이나타운도 함께 자리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살펴본 산노미야부터 모토마치, 차이나타운, 하버랜드까지 지하철로는 세정거장 거리, 도보로는 30분 거리예요. 그리고 관광지만큼이나 고베 여행에서 큰 몫을 담당하는 고베규, 일본 3대 와규로 일본 3대 와규가 뭔지 정확히는 몰라도 우리는 고베규만큼은 들어봤죠. 유전, 조건, 지방 분포 등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정말 선별된 소만 고베규로 인정받아요. 혈통 관리도 철저해 그만큼 희소성이 높고 곱게 퍼진 마블링의 부드러운 식감까지. 그래서 일본 고급 와규를 얘기할 땐 거의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이름이에요. 이번엔 서쪽으로 갑니다. 오카야마 구라시키. 영상 초반에 이야기했듯 고베를 중심으로 여행 범위를 서쪽으로 넓힐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여행의 큰 장점이에요. 첫 번째가 히메지였고 이제 JR 간사이 와이드 패스를 이용하면 더 멀리 오카야마 구라시키까지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다만 패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오카야마 한 번 방문하려고 구매하기보다는 일정이 5일 이상으로 넉넉해서 히메지, 오사카나 교토를 오가실 분들에게 추천해요.
판매 링크는 아래 더보기에 남겨놓을게요. 오카야마와 구라시키는 대도시에 비해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한번 다녀간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도시 중 제일 좋았다는 평도 적지 않을 정도로 매력이 가득한 곳이에요. 먼저 오카야마. 오카야마 현의 중심 도시예요. 일본 3대 정원 중 하나로 꼽히는 고라쿠엔과 까마귀 성이라 불리는 오카야마 성이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어요. JR 오카야마역에 내려서 전차를 타고 갑니다. 이 중에 메인은 고라쿠엔, 연못, 다리, 언덕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위치마다 보이는 풍경이 달라요. 산책하는 재미가 있고 일본의 이상적인 정원 요소를 골고루 갖춘 육각형 정원으로 꼽혀요. 이제 구라시키로 넘어갈게요. 오카야마역에서 일반 열차로 내정거장. 구라시키에서도 미관지구가 오카야마 구라시키의 하이라이트예요. 구라시키 미관지구는 에도시대 상업창고가 모여있던 옛 거리 풍경을 400년째 온전히 지키고 있는 곳이에요. 이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 전신주와 전선을 모두 땅속으로 매립했고요. 수로 위로 배가 다니는 모습까지 더해지면 마을이 옛 풍경 속 그림 같아요. 부유한 상인들이 많아 옛날부터 풍요로운 곳이었고요. 준비한 근대에 들어서는 구라시키의 부호 오하라 가문이 개인 소장품으로 살인미술관을 지었는데요. 엘 그레코의 스테고지, 모네의 수련 등 명작이 전시돼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아요. 미술관을 중심으로 골목을 채운 작은 카페와 공방, 갤러리를 둘러보다 보면 옛 도시의 모습만 안고 있는 구라시키가 아닌 현재를 가꾸는 구라시키를 만나게 돼요. 구라시키의 코지마가 일본 데님 기술 본거지라 데님 아이템이 많고요. 100년 넘은 민가에서 예쁘게 커피집을 꾸리는 곳들도 많아요. 시간 넉넉히 두고 천천히 구경하세요. 이번엔 나라로 갑니다. 나라는 교토가 일본의 수도가 되기 바로 직전의 수도였던 도시예요. 헤이조쿄, 나라 시대에는 현재의 나라시 북쪽에 해당하는 헤이조쿄가 수도였어요. 이곳에는 지금 사슴 한 단어로 설명되는 나라공원이 있습니다. 나라공원 근처에는 2개의 역이 있습니다. 사철 킨테츠 나라역, JR 나라역. 오사카에서 출발하면 남바에서 킨테츠 나라선을 타거나 우메다의 오사카역이나 텐노지 등 JR역에서도 JR 열차를 타고 갈 수 있어요. 다만 JR 나라역이 나라공원에서는 조금 더 멀다는 점 참고하세요. 나라공원의 주인공은 사슴입니다. 사슴은 공원에서 따로 사육하는 것이 아닌 야생 상태로 살아가요. 국가 천연기념물로 철저하게 보호는 하고 보호회도 있지만 사육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라에 사슴이 많은 이유는 서기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설에 의하면 공원 내의 신사 카스카 타이샤의 신이 사슴을 타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사슴을 신사의 영물로 신성하게 보호했고 해를 끼칠 경우 엄한 형벌도 있었대요. 지금까지 사슴은 나라시의 보호를 받으며 나라공원의 실세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공원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은 사찰 토다이지, 일본 최대의 목조 건물 중 하나로 나라시대에 당시 왕의 명령으로 웅장하게 지었고요. 다만 2번의 화재로 재건했고 현재 건축물은 1709년에 규모를 축소해 재건한 거예요. 그 밖에 둘러볼 곳은 고후쿠지, 앞서 이용한 카스카 타이샤 등도 토다이지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나라의 주요 문화유산이에요. 나라의 역사가 더욱 궁금하다면 공원 입구 나라 국립박물관도 살펴보세요. 공원을 나와 조금 걸어볼게요. 나라마치로 갈 거예요. 그런데 구글에서 한글로 나라마치를 입력하면 지금 소개하는 곳과는 다른 곳이 나오니까요. 영문으로 검색하세요. 저는 나라공원에서 이렇게 공원을 가로질러 갔고요. 걷는 게 경쾌해지는 기분 좋은 길이었고 가는 중간에 이렇게 연못과 정자 등 볼거리도 이어져요. 나라마치 주변은 교토가 수도였던 헤이안 시대부터 사원과 신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작업들, 사찰을 지으면서 건축을 하거나 조각, 미술 관련 작업을 하거나 또는 공예품, 도자기, 작물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장인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지금의 나라마치 부근에 거주하며 관련 업에 종사했고 나라는 전통적인 산업이 발달했어요. 지금도 나라에는 전통 수공업과 관련한 장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나라마치에는 오래된 가옥에서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상점이 많아요. 골목골목 걸으며 작은 가게들을 구경해보세요.
걷다 보면 히가시무키라는 아케이드 상점가도 이어지고요. 마을 곳곳에 관광 삼아 볼만한 장소들도 이렇게 있어요. 나라는 주요 볼거리가 절, 공원이고 한적한 도시라 여행 일정 중에 반일만 쓴다면 오전에 일찍 출발하는 게 좋아요. 절이나 공원을 늦은 시간 방문하면 특히 해가 일찍 지는 기간에는 볼거리가 많지는 않겠죠. 오사카로 돌아가서 함께 연기하기 좋은 곳은 JR을 타고 텐노지로 이동해 아베노하루카스 전망대에 오른다든지 이렇게 오사카에서 밤에 할 수 있는 활동과 짝을 맞추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고양이 역장 니타마 보러 와카야마 기시역에 가볼게요. 와카야마는 오사카 남쪽 도시로 시라하마까지 가면 해변과 온천, 어드벤처 월드라는 동물원 겸 테마파크도 있지만 많이 멀고 당일치기로 다녀오기에는 거리와 시간, 교통편, 요금 모두 큰 부담이 돼요. 저는 와카야마역에서 타마덴이라고 하는 기시가와선을 타고 기시역까지 다녀올 거예요. 오사카에서 와카야마까지 JR 보통 열차를 타면 텐노지에서 1시간 15분, 우메다에서 1시간 45분 정도 걸리고요. 특급 열차 쿠로시오를 타면 시간은 단축되지만 단축하는 시간 대비 금액이 많이 올라가요. 이 정도 거리면 오사카에 머무는 동안 당일치기로 가도 좋은데요. 간사이 공항에서 가깝잖아요. 그래서 아침 비행기 탄 첫날이나 저녁 비행기 타는 마지막 날 일정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와카야마역에 도착하면 와카야마 전철 기시가와선 타는 곳으로 가요. JR 개찰구 안에 있기 때문에 개찰구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바로 플랫폼으로 이동해서 플랫폼 앞에 있는 중간 개찰구에서 정산하고요. 기시가와 열차 타는 곳에 코인 로커도 있어서 짐도 보관할 수 있어요. 기시가와선 열차는 1916년에 처음 개통돼 한적한 와카야마의 농촌을 달리다가 승객 감소로 한때는 폐선 위기에 처하고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다가 2007년에 당시 기시역 주변에서 생활하던 고양이 타마가 오가던 승객들의 귀여움을 받았는데요. 이 타마를 역장으로 임명하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모자를 쓰고 제복을 입은 타마는 금방 스타가 되었고 이 타마를 보기 위해 기시역을 찾는 사람들이 늘게 됐어요. 간사이 대학 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07년 타마에 의한 경제 효과가 11억엔이었다고 해요. 이후로 2012년에는 첫 부하 니타마를 맞이하는데요. 현재 타마는 고양이별로 돌아갔고 지금은 니타마가 2대 역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타마대는 IC카드로는 탑승할 수 없고요. 티켓이나 1일권을 현금으로 사야 해요. 종점인 기시역까지 가려면 1일권을 사는 게 이득이고요. 1일권을 사면 아무 데서나 내릴 수도 탈 수도 있잖아요. 저는 돌아오는 길에 우이케 유엔 역에 내려서 산책도 하고 저수지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다가 돌아갔어요. 와카야마역에서 버스로 5분에서 10분 거리엔 와카야마 성도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서로 다른 색을 가진 도시들이 30분에서 1시간 거리 안에 모여있는 간사이. 짧은 일정으로도 다양한 여행을 만들 수 있고 여러 번 가도 새로운 동선을 짤 수 있는 구조가 간사이 여행의 매력이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사이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재미있게 다녀오세요.